자, 이번 시간은 1-2단원의 쓰기와 읽기로 만나는 세상입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생각 열기 부분에서 자, 여학생이 지금 가우디에 대해서 건축가죠? 지금 나름대로 지금 글을 쓰려고 해요. 어디다가? 자, 블로그에다가. 자, 이때 사람들이 가우디의 어떤 건축물에 흥미를 보일지 생각하며 글을 쓴다고 했으니까. 자, 누구를 고려합니까? 독자를 고려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 부분에서는 지금 남학생이 자, 여학생이 작성해 놓은 지금 그 블로그를 좀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는 것 같은데, 자, 가우디 건축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 여러 가지 어떤 그 성당과 그 다음에 공원을 소개했구나. 자, 필자 의도를 지금 파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필자 글을 쓴 사람은 독자와 소통을 위해서 독자를 고려해서 지금 뭘 하고 있고요. 소통하려 하고 있고요. 자, 나에서는 지금 독자 입장에서는 필자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거를 지금 글을 썼는지 자, 여기서 이제 필자를 지금 고려하면서 서로 소통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랫부분에 내려가시면 자,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와 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필자 입장에서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자신의 먼저 배경적 지식과 다양한 자료에 얻은 내용들을 쓰기 과정에서 종합하고 조직을 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 이 글을 어떤 독자가 읽을까? 또 어떻게 표현해야 독자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지. 자, 또 자, 독자는 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할까?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독자를 지금 고려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소통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는 읽기 파트인데요. 자, 독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쟁점이나 성찰할 만한 삶의 문제를 다룬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이나 또 사회 문화적 또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그 생각, 글을 읽으며 그 생각을 정리를 한단 말이야. 자, 이를 다른 사람과 또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즉, 독자는 읽기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자,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글쓰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독자, 글 읽기에도 마찬가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지금 스필이 한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신용복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 필자가 지금 소강리 소나무 숲을 지금 방문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자, 그래도 글의 종류는 지금 스필인데요. 자,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자, 성찰을 담은 글입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은 바로 이 편집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쓰기가 이 단원에서는 자, 쓰기를 통해 글쓰기를 통해서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연구 부분인데요. 자, 지금 화자가 엽서를 지금 하나 띄웠습니다. 필자가 독자에게 여기 지금 이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독자인 이 당신은 자,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당신, 이 독자는 바로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필자는 글을 쓴 사람은 바로 이 당신에게, 이 현대인들에게 자, 엽서를 띄우는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독자인 당신과 그 다음에 자, 엽서를 통해서 어떻게 상호적 작용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필자는 지금 소강리 소나무 숲을 갔다 왔어요. 자, 거기에 보니까 아름드리 큰 소나무들이 많단 말이야. 이걸 보고 나서 자, 뭔가 지금 나무들은 지금 생산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외려 지금 소비만 하고 있는 이런 소비적인 어떤 객체가 되고 있단 말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 지금 무분별하게 지금 자연을 훼손하는 우리 현대인들을 비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물질 문명의 어떤 이 안에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이런 삶에 대해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이런 글입니다.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엽서를 띄웁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당신에게 어떤 그것이 친한 어떤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불특정 다수의 현대인들에게 엽서를 띄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한대요?
자, 지금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2, 300년 또는 500년 풍상. 자, 바람과 지금 설이니까 이런 시련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텨온 곳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롭습니다. 자, 놀랍고도 신기했습니다. 이건데, 자, 어떤 평지에서 자라는 소나무들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거요? 이 바위 위에 그 위에서 버티고 있는 이런 소나무들을 봤어요. 이 모습을 보고 놀랍고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자,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자,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고 외려 놀랍고도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계세요. 자, 신발 한 켤레니까 우리가 신발을 벗어놓으면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겠죠. 자, 이 나무는 넓은 토지가 아니라 아주 작은 토지, 면적을 지금 차지하고 그곳에 우뚝 서 있단 말이야. 자,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하게 이뤄내지 못하는 나에게 소강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래서 솔숲은 스승. 자, 은유적 표현을 사용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들은 바로 뭐냐면 자연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 현대인을 대표하는 바로 나의 어떤 태도적인 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지금 나무들은 이 소나무는 아주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람하게 서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소나무보다 더 많은 것을 나는 소비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지금 변변을 이뤄내지 못해. 어떤 생산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솔숲이 나에게 회초리를 든 스승처럼 나를 엄하게 꾸짖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뜻이니까. 자, 전체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어떤 거? 나와 그 다음에 소나무 숲이 있죠. 이것의 어떤 대조적인 자, 이런 표현을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밑에 갑니다. 중간 부분인데 어젯밤 별 한 개를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매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계속해서 당신이 나오는데요. 자,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당신을 저기 구체적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지금 쓴 글이란 말이야.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써?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를 우린 자, 여기서 상호적 작용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를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그랬는데 그만큼 이 별이나 소나무는 자연적인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 어떤 우리는 나름대로 애착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들, 자, 별이나 소나무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경복궁 자,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자, 화재 사건으로 해갖고 이게 지금 불타버린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일제가 또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전국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요? 이 경복궁을 다시 복원하려면 나무가 그 원목으로 가공하지 않은 나무가 200만 재가 필요하답니다. 자, 11톤 트럭으로 해서 500대 분량이 엄청난 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자, 상상을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의 찬, 자, 시련의 찬 몇백 년의 세월을 왜 여기 있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지금 200년, 300년, 500년이나 됐단 말이야. 이 그루수를 다 합치면 몇백만 년의 어떤 세월을 지금 이게 자라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결국 경복궁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소나무들을 지금 소비하는 것은 결국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다.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자, 왼쪽에 보시면 자, 지금 솔숲이 엄하게 지금 회초리를 들고 꾸짖는 스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핵심 정리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이 글은 지금 현대 수필이면서 서간체 수필입니다. 서간체라는 게 뭐야? 편지글 형태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엽서를 띄우는 지금 편지글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행수필입니다. 어디를 여행하고요? 자, 소강리 숲을 여행하고 쓴 기행수필.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제로 갑니다. 무차별적인 소비와 그다음 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사회, 바로 인간들의 모습에 대한 어떤 비판이 되겠고요. 자, 소나무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징 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먼저 편집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인식이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 이기적인 소비적인 인간과 그 반대적인 바로 자연에 대한 소나무의 어떤 대조적인 어떤 존재를 설정했고요. 자,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 자, 잠깐 퀴즈 바로 들어갑니다. 이 수필에서 필자는 당신에게 보내는 엽서 형식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담아내고 있다. 맞나요? 자, 엽서 형식이고요. 그다음 자신에 대한 깨달음, 반성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럼. 자, 필자는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체험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다? 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모든 걸 지금 파괴하는, 자연을 지금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바로 인간의 모습에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입니다. 아랫부분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 아니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바로 뭐가 될까요? 이 자연과 같은 경우 여기 해당이 되겠죠? 자, 어떤 현대 근대 문명을 위해서 결국 어떻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없어서 안 되는 바로 이 자연 같은 걸 마구 훼손을 한단 말이야. 자, 또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니까 자, 소나무를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이걸 인간의 어떤 삶에 확대를 시켰네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유일한 생산자는 자,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이 우리 인간이 되겠죠? 우리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생산이라는 건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을 결국 궁극적으로는 소비네요, 결국. 자, 그다음에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자, 바로 소비의 주체이며 우리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사람이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 인간은 결국 소비의 주체가 여기서 주체가 됐어요. 심지어는 우리 인간은 아까처럼 만약에 지금 필요할 때는 쓰다가 그 사람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잘라내는 거 해고를 시키죠. 자,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소비의 객체가 돼버린단 말이야. 자, 아랫부분 이기적이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의 객체로까지 전락한 자, 이것이 나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자,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결국 소비의 주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소비의 객체로 자,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면 결국 버림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아랫부분 자,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자, 필요한 거냐 필요 없는 거냐 자, 이거에 따라서 그것이 취사 선택이 되는 이런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강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자, 결국 이 자연의 모습, 이 소강리 숲을 보니까 경제학의 폭력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른쪽 정리할 거. 자, 필자가 현대인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랬으니까 자,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로 소비만 일삼고 있고요.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지금 보이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 산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 산판, 나무를 베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구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 자, 여기서 나중에 이거 문법 다르겠지만요. 자, 여기 율이나 률이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률이라고 쓰지 않고 자, 얘를 뭐라고 썼어? 자, 율이라고 썼단 말이야. 그 이유는 저희 아래 받침에 니은이나 또는 뭐가 오면요. 자, 모음이 오게 되면 자, 이 경우에 어떻게 쓴다? 자, 이때 류를 쓰지 않고 유를 쓰게 됩니다. 자, 한자어에서만 그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녹이, 분노의 서린, 그런 기운이, 성난 기운이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나무도 큰 나무가 베어지면, 나무도 지금 어떻게 화를 낸단 말이야, 지금. 자, 우리 눈에 안 띄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혹시라도 해서 어떤 자연의 어떤 노기가 사람을 해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기 절대로 어디 안 올라간대요? 그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자 들리는 듯합니다. 그랬으니까
온 자연을 지금 어떻게 인간들이 다 파헤쳐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산천의 어떤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보인대요. 자,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그다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풍상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람과 서리 자, 이런 시련을 겪어온 혈육과 같은 나무입니다. 자, 이게 혈육과 같은 나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혈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처럼 자, 같은 피부치란 얘기잖아. 자, 그래서 어떤 면이 그렇다는 거야? 아랫부분에 이렇게 꺾기가루를 묶어놨습니다. 자, 먼저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놓네요. 자, 그래서 부정한을 물리치는 불길한 것을 물리고, 자, 또 사람이 죽으면 또 소나무 간에다가 자 어떻게 담아서 어디다 솔밭에다 묻는단 말이야. 그 무덤을 만들죠. 자, 이게 우리 일생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무덤 속의 한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솔빛, 솔향기도 결국 어떻게 다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바로 얘가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여기서 소나무는 우리와 혈육과 같은 나무구나 이거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외롭게 절개를 지키는 것, 이걸 고절이라고 하는데, 부터 지조, 절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소나무의 고든 둥치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에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거기서 지조를 읽어낼 줄을 압니다. 자, 결국 여기까지 내용을 보신다면, 자, 소나무는 예로부터 보통 우리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 나무는 고든 나무뿐만 아니라 그 바위 위에서 어떻게 굽어버렸어. 그리고 뒤틀려 있지만 거기서 꿋꿋하게 그 삶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 있죠?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우리는 거기서 지조를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이라고 했으니까 상품 미학이 어떤 걸 얘기해요? 모든 것을 돈으로만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하는 거. 자,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상품 미학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소나무가 극복해온 고난 속의 지조의 가치를 읽어내는 미학에서 여기서 피어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 서술형으로 기억해 놓으세요. 자, 소나무 같은 사람이는 어떤 사람? 자,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 달리 얘기하면 자, 문명의 폭력성을 견디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그런 현대인들을 여기서 어떻게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필자가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자, 문명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저기서 소비를 하는 소비의 주체이며 소비의 객체가 되는 대상들이고요. 자, 여기 있는 일부 특정한 소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문명의 폭력성을 견뎌내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서 앉아있을 당신. 자, 여기 당신을 설정했죠?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자, 상황이 서로가 어떻게 대조적이네요, 지금. 자, 당신은 자동차 속에서 문명을 지금 누리고 있죠?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여기 이때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는 남산의 소나무니까 자, 이 외딴 섬이 바로 그 도시 문명이 됩니다. 바로 누가 있는 곳이야? 자, 바로 이 서울의 거리 같은 곳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남산에 있는 소나무들은 어때요, 지금? 그 문명의 어떤 폭력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그런 어떤 풍상을 지금 견뎌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신과 서로 대조가 되겠네요.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어떻게 돼버렸대요? 황폐해져 버렸대요. 자, 거기가 다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야? 자,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버렸단 말이야. 자, 우리를 더 암담하게 그걸 하겠다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이 아니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이야? 아카시아나 화렵수들은 자, 이런 넓은 이파리가 넓은 화렵수들 이런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자, 어떻게 결국 여기 있는 신엽수인 소나무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땅이 온전히 자랄 수 없게 한단 말이야. 자,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꿔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하는 나무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겁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자, 경쟁에서 결국 지면 도태돼 버리는 거죠. 소나무도 마찬가지. 다른 아카시아 나무나 화렵수확에게 결국 경쟁에서 지면 결국 그냥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어떤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런 현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끝부분입니다. 나는 마치 꾸중을 듣고 집을 나온 아이처럼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자 경제학의 어떤 폭력성과 그 다음에 무한 경쟁 논리를 깨달으면서 자 나는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자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거인에게 붙잡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신화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목까지도요, 이 솔방울까지도 사랑을 해야 된대요.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이란, 자 그것을 견뎌내는 그 어떤 든든한 힘, 이것을 신뢰, 믿어야 됩니다. 자 언젠가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 뜻이겠네요.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자 엽서 끝에 다시 한번 적어드리겠답니다. 자 어떤 내용이요? 처음으로 새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어느 생각이 짚은 나무가 자 뭐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두려울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다면 자그 쇠는 자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이 도끼 자루가 되어진다. 우리가 결국 뭐가 안 된다면 그거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면 뭐에 폭력을 휘두르는 그 수단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글쎄 이 폭력이 자 근대 문명의 어떤 폭력성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자연을 해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자 아랫부분에 같이 봅니다. 자 여기 엽서에 쓴 글귀의 의미가 뭐냐. 자루가 없는 쇠도끼가 폭력을 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가 문명의 폭력성을 휘두르는 자루가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말로 그것이 어떤 수단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문명의 폭력성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결국 자연을 해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자 왼쪽 보고 갑니다. 자 필자의 깨달음을 지금 정리해놨는데요. 자 소강리 숲을 다녀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반성 성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맨 처음에 소나무를 베는 인간의 폭력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현대인의 소비 현실의 문제점으로 확대시켰고요. 자 소나무에서 소나무 같은 사람으로 인식을 더 확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무한 경쟁의 척박한 사회에 대한 비판도 보이네요. 자 솔방울과 같은 희망을 품고 저력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오늘날의 어떤 사회에서는 이 금광소나무의 어떤 상품적 가치만을 인정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굵고 뒤틀린 나무가 어떻게 됐대요? 여기서 극복한 데 대한 어떤 지조, 일정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 자 이것을 자 오늘날과 다른 상품 이야기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자 그다음 아랫부분에서는 우리들이 자루가 되지 않는 아까 이 부분이네요. 자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 부분인데 나무라는 것은 자 여기서 펼칩니다. 자 우리 인간을 그 다음에 쇠라는 것을 여기서 나무는 인간을 쇠는 폭력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인간이 결국 어떻게 하면 자 나무가 되어서 쇠 자 만약에 이것을 지금 폭력을 지금 어떻게 폭력의 수단이 되진 것 자 이거에 대한 비판이 되는데요. 자 문명의 폭력은 자 우리가 어떤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점점 발전하면서 문명의 어떤 폭력을 휘두르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인간에 의한 것이므로 인간이 자루 즉 도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쇠로 상징되는 문명의 폭력은 인간을 해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아랫부분에 이 작품에서 지금 필자가 글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독자와의 소통 또 나왔네요. 상호작용. 자 신발 한 켤레의 토지 이것은 아주 좁은 땅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람하게 자태를 드러낸 소나무에 대한 감탄이 보여지고요. 자 이 경복궁 복원공사 현장에 대한 경험을 지금 떠올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인간이 무리한 고집으로 베어져 나갈 그 소나무를 떠올리면서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거. 자, 삼판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 불문율 있었죠? 절대로 그루터기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무가 노기를 지니고 있음을 떠올리면서 산천의 아우성, 이 자연의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인간의 어떤 폭력적 소비 행태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 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필자가 이 글을 통해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랬는데, 자, 이 남산의 소나무하고 그다음 솔방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남산의 소나무들은 자, 더 이상 어떻게 자기들이 이제 클 것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다 황폐해져 버렸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또 소나무들은 결국 경쟁 우수들에 의해서 결국 자기의 자리를 지금 잃고 말았습니다. 자, 남산의 소나무가 처한 상황은 문명에 고립되고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에 내몰려 생존의 위협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솔방울은 뭐를 상징한다? 황폐해지고 척박해진 환경 속에서도 소생할 수 있는 저력과 희망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로 기억할 것? 자, 서술형 문제로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바로 2번에 갑니다. 자, 소나무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죠? 자, 여기서 이 현대 문명 속에서 문명의 폭력을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자,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무한 경쟁의 척박한 사회에서도 솔방울과 같은 희망을 품고 저력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내려가시면 자, 배경 지식과 자료인데요. 자, 소강리 소나무 숲에는 지금 2, 300년 또는 더러는 500년까지 된 소나무들이 많다고 했어요. 자, 이 소나무들은 오랜 세월을 그렇죠. 풍상을 지금 이겨내고 있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이 경복궁 복원공사에 들어가는 나무가 자, 지금 200만 제가 필요하다는 것 통해서 자, 많은 소나무들이 지금 인간의 폭력에 의해서 지금 베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인간의 어떤 폭력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고 소나무관에 묻혀서 솔밭에 묻히게 된다는. 자, 이것은 바로 어떤 혈육과 같은 우리 나무. 그만큼 아주 친근한 나무다. 이걸 보여줍니다. 자,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 이야기는 자, 여기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4번 가볼까요? 자, 필자와 독자가 소통하는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느 부분이라고 했어요? 쓰기 부분이었죠?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읽기 부분 들어갈 텐데, 자, 쓰기 부분입니다. 자, 쓰기는 독자를 향해 대화를 시도하는 어떤 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글쓰기를 통해서 필자와 독자가 서로 만나는 대화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글 자체가 바로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글쓴이는 이 필자는 자신이 독자와 공동 관심사를 갖고 있는 동일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말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필자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겠네요. 자, 가로 1번 이 글에서 당신은 누구라고 지금 추측할 수 있느냐 이건데 자, 여기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불특정한 어떤 많은 사람들, 즉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되겠죠. 자, 가로 2번에 갑니다. 자, 엽서 형식에 보면 계속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당신이란 단어가 계속 보일 겁니다.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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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바로 이거는 이 엽서를 읽을 바로 누구로 본다면 자, 독자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당신 이퀄 자, 독자로 정리를 한다면 자, 독자를 당신으로 지칭해서 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자, 엽서 형식을 취해서 필자와 독자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자가 내용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네요. 자, 가로 3번입니다. 필자가 사용한 우리라는 대명사가 독자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건데 자, 결국 필자가 독자와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는 동일 공동체라는 구성원이라는 거 이걸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 바로 이 동감할 수 있도록 필자가 지금 독자들이 자기의 글에 동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필자와 독자 간의 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네요.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 지금 정리를 하고, 자, 그래서 지금 1-2단원에서 자, 지금 소강 및 소나무 숲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